6월 3일 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다큐멘터리 영상 형식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조금 전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또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등의 출사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조기 대선 출마 러시 그리고 향후 구도 등을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마 선언이 이제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진보 진영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 오늘 오전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겠습니다만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영상은 약 한 11분 정도 가량이었는데요. 이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촬영해서 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이 경제적 양극화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요. 국가적 차원의 인력 양성 그리고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먹사니즘을 이제 그동안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사니즘을 넘어서 실용주의를 앞세우는 그 잘사니즘에 대한 견해도 이제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실용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또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는 문화나 민주주의 등 선도 영역을 통칭하는 이른바 K-이니시어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비전 선포식을 하는데요. 이 선포식을 통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진보 진영에선 비명계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명계 주자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출마를 고심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정권 교체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면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의 콘셉트는 통합과 연대로 알려져 있고요. 각 주자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를 열었고요. 이를 통해서 경선에서 국민 여론과 당원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선관위도 주말쯤 회의를 열고 준비위가 준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그 경선을 관리할 중앙당 선관위원장에는 4선의 박범계 의원이 또 경선 규칙을 전하는 특별당규준비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보수 진영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 등 국민의힘 주자들의 출마 발표도 좀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신 분은 알겠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비상계엄 해제에 역할했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이 헌법 가치가 담겨 있는 국회를 그 장소로 선택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 뒤에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한 전 대표는 오늘 선언문을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그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권 도전을 이제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서 그때 뭘 했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할 것이라면서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제일 먼저 국회를 향했고 또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소득 4만 달러 그리고 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이 대표를 이길 후보는 자신뿐이라면서 출마 일성을 밝혔는데요. 네. 이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앞서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저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일요일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각각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내일 오후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조금 전 밝혔고요. 네. 반면에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자, 거론되는 이 국민의힘 주자들이 15명 안팎에 좀 달하면서 이 당 경선 방식에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았고요. 예. 이제 뭐 주자들마다 이제 뭐 의견이 좀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 경선 방식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예비 경선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를 적용해서 오는 22일에 후보를 4명으로 추려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2차 경선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당원 선거인단 50%, 또 일반 여론조사 50%를 정해서 오는 29일 후보를 2명까지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차 경선에서 4명 가운데 1명의 후보자가 5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본 경선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이 해당 인사를 대선 후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를 거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는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됩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모든 경선에서 경선의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다른 당 지지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말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할 때 민주당이나 무슨 뭐 개혁신당 또는 조국신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리고 무당층에게만 여론조사 응답 기회를 이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3차 경선까지 갈 경우에는 최종 후보는 이제 다음 달 3일 선출되는데요. 이는 이제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는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다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우세를 보이는 후보가 이제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여러 그 잠재적인 주자들이 출마 러시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광역 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머물지 않고 대선 주자급이다라고 이제 체급을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대선 그 후보로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본인의 인지도도 높이고 또 본인의 어떤 체급을 상당히 좀 격상시키는 예.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요.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이장우 대전시장 등도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워낙 강력한 1위 후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일부에서는 뭐 어대명이라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뭐 대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이 별로 나오질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경선에 나서더라도 승산이 별로 높지 않다가 보니까 이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좀 크게 앞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다시피 이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에서 8대 0으로 이제 파면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한 15%포인트 정도 높게 예. 나왔죠. 전반적으로는 이제 다소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정권 교체론이 꾸준하게 10%포인트 이상 우세한 그 여론의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또 오늘 그 MBS라고요. 전국 그 지표조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가 48%, 그다음에 정권 연장은 37%로 이건 한 11%포인트 차이 정도가 나는 걸로 나왔는데요. 전보다는 4월 그 지난주보다는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예.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3%로 오차 범위 내를 보이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이 6%, 개혁신당이 2%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그 민주당 전 대표가 32%로 이제 압도적인 그 1위를 하고 있고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5%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민심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제 보수 후보들에게 1대1 가상 대결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최근에 이제 뉴스원이 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보수 잠룡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큰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과반 지지율로 이제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김문수 장관에게만 좀 앞서고 보수층 후보에게 대부분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이제 전체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좀 다르긴 한 건데요. 예. 무당층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18% 정도고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대선에서 투표를 안 하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그 파면 결정이 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의 흐름이 아무래도 이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는 우세한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대선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보와 보수 유권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시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격차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네. 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은 뭐 확실한 그 팩트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진보 후보가 보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지형에서 대선전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 상황에서 민심 추이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